안녕하세요. 하이닥이 간다 아나운서 김정은입니다. 오늘의 주제 역시 노화입니다. 서울대병원 조비룡 교수님과 함께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이제 1편에서 건강 노화의 정의를 살펴봤는데요. 2편에서는 노화의 진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노화라는 단어와 노쇠라는 말을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노화는 통상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모든 측면들을 다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네. 노쇠는 그 중에서도 특히 기능 저하라 그래서 기능이 떨어지는 좋지 않은 것들을 모아서 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뭐 나이가 들어서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금 더 여유로워지고 네. 그리고 용수도 더 잘해주고 이런 것들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네. 할머니, 할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이제 긍정적인 면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노화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쇠라는 용어는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연세가 드시면 이렇게 좀 꼬부랑 할머니가 되고 좀 기력이 떨어지고 왠지 뭔가 완성을 잘 못할 것 같은 이런 부분들만 우리가 모아서 노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그러니까 노화가 되면서 노쇠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이게 네. 건강 노화의 아주 중요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런 노쇠의 주된 증상은 무엇이고 또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노쇠 그러면 이분이 나이가 들었는데 노쇠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노쇠가 얼마나 유의하게 나타냈느냐를 우리가 네. 병원에서는 평가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노쇠의 가능성이 많아졌어요 또는 노쇠가 시작이 됐어요라고 할 때 병원에서는 크게 보면 5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3개보다 더 많아지게 되면 노쇠라 그러고 3개보다 더 적게 있으면 노쇠가 시작될 것 같아요. 좀 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중요한 뼈, 그 다음에 근육, 우리 몸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크기가 줄어드는 것들. 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몸무게가 주는 겁니다. 네. 우리가 비만이 안 좋다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아무 이유 없이 몸무게가 줄게 되면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슨 일이지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몸무게 중에서도 특히 근육이 떨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이 힘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걸 네. 우리가 근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손으로 뭔가를 잡는데 그 기운이 떨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근육은 똑같이 있는데도 기운이 떨어지게 되면 이게 이제 노쇠가 나타나는구나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것이 되겠고 네. 세 번째로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내가 하루 일상생활을 하고 저 같으면 오전에 진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전에는 중간에 쉬지 않고 아주 잘하던 사람이 중간에 자꾸 피로하다고 느끼는 것들. 그러니까 피로감을 느끼는 게 이제 세 번째 노쇠의 중요한 게 얼마나 빨리 똑같은 일을 하는데 피로를 느끼느냐. 이게 세 번째가 되겠고 네. 네 번째가 느려지는 겁니다. 우리 길거리 가다가 이 사람들 걸음걸이 속도를 보면 확실히 젊은 사람들이 빠르죠. 네. 빠르죠, 그죠? 예, 나이가 들게 되면 좀 느려지는데 그래서 이제 보행 속도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내가 항상 제일 앞서 나갔는데 어느 순간 주변 사람들이 나를 추월하기 시작하면 노쇠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느려지는 것이 이제 네 번째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활동량이 떨어져요. 자꾸 집에 누워 있거나 있으려고 하고 외출도 안 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우리가 노쇠의 기준을 가지게 되고 뭐 이걸 보기 위해서 설문지로만 하면 한 100개 정도의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해서 노쇠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게 되는데 어떤 문제가 되냐면 한번 다치면 우리 보통 이렇게 뭐 피부에 상처가 나면 아물잖아요. 네. 이게 젊었을 때는 아주 깨끗하게 아물어요. 흉터도 잘 안 생겨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흉터도 많이 생기고 불안전하게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네.
노쇠가 되면 불완전한 회복이 아주 대표적인 부작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손상이 피부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도 있을 거잖아요. 네. 뭐 운동을 하다가 다쳤는데 이 다친 게 노쇠가 되신 분들은 완전히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기운이 떨어지고 힘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노쇠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되겠고, 노쇠가 되면 의료인들이 제일 주의를 기울이는 게 운동하고 이런 것 못지않게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병도 많이 발생하고요. 당연히 사고가 늘어나게 되고 사망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노쇠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아까 이제 근육량 감소가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쇠와 근육량 감소의 연관성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위 말하는 근감소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겁니다. 이게 근육이라든지 뼈라든지 장기를 잘 움직이게 하려면 영양소가 하나만 많으면 되는 게 아니라 골고루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요즘 현대인들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를 많이들 하잖아요. 여전히 문제가 되는 건 단백질하고 항산화식품입니다. 네. 그래서 단백질이 필요하니까 나이가 들어도 육류, 생선, 콩 이런 거 꼭 섭취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네. 두 번째, 항산화 음식으로 제일 중요한 건 신선한 채소와 과일입니다. 네. 그래서 과일은 또 너무 다니까 당뇨나 이런 게 위험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혈당이 높거나 이러면 과일은 좀 적게 먹으라고 하니까 결국은 채소를 마음껏 드시는 것. 특히 우리가 색깔들이 채소를 먹으라 그러거든요. 네. 빨주, 노초, 파남보 이런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우리가 골고루 섭취를 하게 되면 육류를 통한 단백질, 그 다음에 이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통해서 항산화 식단이 되면서 이런 근감소증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고요. 네. 이 음식을 먹어서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심장 박동수가 적절하게, 우리가 보통 최대 심박수의 40 내지 70%를 유지하라고 하는데 약간 숨찬 정도의 약간 힘이 들어가는 그런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하루에 한 30분 정도 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안 좋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움직이도록 하는데 네.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면은 치료해야 되니까 뭐 한 1주에서 3주 정도 누워서 안 움직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젊은 사람들은 퇴원하고 나서 한두 달 이내에 완전히 복구가 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복구가 안 돼요. 특히 3주 이상 누워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 기능이 떨어지고 나서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손상당한 뒤에 불완전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누워있는 또는 움직이지 않는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들이 우리가 근감소증, 노쇠를 줄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노쇠를 늦출 수 있는 방법, 근육량 감소를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방법 살펴봤습니다. 2편 도움 말씀의 서울대병원 조비룡 교수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